네, 안녕하세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세세모음 진행하고 있고요. 세세모음 중에 지난주 앞선 두 개의 경, 찬나경하고 사명위도경 두 개의 경을 통해서 탐진치와 관한 이야기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경입니다. 세 번째 경, 74번 경이죠. 사카사람 마하나마 경입니다. 사카사람 마하나마는 경에 많이 나타나죠. 요즘 우리가 독성집을 편집했을 때도 보면 재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경들 이랬을 때 참 모아놓고 보니까 묘하게 사카사람 마하나마가 주인공인 경 4개, 아나타 핀디카 장자, 급고독 장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 5개, 그리고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가 주인공인 경 3개, 이래가지고 어찌 보면 경에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제가자는 이렇게 사카사람 마하나마, 아나타 핀디카 장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 이 세 사람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보아야 하는 경은 74번 마하나마 사카 수땅, 사카사람 마하나마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카에서 카필라와투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는 병에서 회복한 세존이 병에서 회복한 지 오래지 않은 때였다. 그런데 사카사람 마하나마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카사람 마하나마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오랫동안 저는 세존께서 설하신 이런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알은 삼매를 닦는 자에게 있다. 삼매를 닦지 않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참으로 대덕이시여, 삼매가 먼저 있고 알미 나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알미 먼저 있고 삼매가 나중에 있습니까? 라고. 그때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병에서 회복한 세조는 참으로 회복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카사람 마하나마는 세존에게 심오함을 넘어선 것을 여쭌다. 내가 사카사람 마하나마를 한곁으로 이끈 뒤에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삼매가 먼저인지 심이 먼저, 알미 먼저인지. 근데 네. 단지 그것만을 말하나? 심오함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알은 삼매를 닦은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삼매를 닦지 않고는 알미 없다라는 얘기잖아. 이게 초등학생도 다 알지 자기만큼 알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삼매를 닦아야 알미 있다라는 이건 뭔가요? 삼매를 닦아서 우리가 첫 번째로 도달하는 자리가 어디야? 여실지견. 그러니까 여기서 알미다라고 말하면 사실 그대로의 알을 얻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삼매를 닦는 자에게 알미 있지, 삼매를 닦지 않는 자에게 사실 그대로의 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럴 때에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부처님이 늘 하신 말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렇다면 삼매하고 암 중에 어떤 게 먼저입니까? 삼매가 조건이 되어가지고 알미 생기는 겁니까? 알미 조건이 되어서 삼매가 생기는 겁니까? 선후라는 관계는 그렇게 봐야겠죠?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좀 어렵겠죠. 어려운 얘기인가 봐.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난다 존자가, 아니 부처님이 병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심오한 주제를 질문을 하면, 심오함을 넘어선 것. 그래, 심오함을 넘어선 이런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그 심오함을 넘어선 그런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 아이고, 이 부처님이 힘드신데,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여간
알미라고 하지만 사실 그대로의 여실직연 이거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삼매를 닦아야만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삼매가 먼저입니까? 알미 먼저입니까? 이런 질문은 아주 심오한 질문이다. 이 주제가 굉장히 심오함을 넘어선 정말 어려운 주제다.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죠. 아난다 존자는 사카사람 마하나마의 손을 잡고서 한 곁으로 이끈 뒤에 사카사람 마하나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하나마여, 세종께서는 유학의 계를 말했고 세종께서는 무학의 계도 말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유학의 삼매도 말했고 세종께서는 무학의 삼매도 말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유학의 지혜도 말했고 세종께서는 무학의 지혜도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하나마여, 무엇이 유학의 계입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비구는 계를 중시합니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뭅니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것이 마하나마여, 유학의 계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마하나마여, 무엇이 유학의 삼매입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윗닦아와 윗자라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것이 마하나마여, 유학의 삼매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마하나마여, 무엇이 유학의 지혜입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비구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마하나마여, 유학의 지혜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일단은 이제 마하나마를 데리고 한쪽으로 가서 여기서 약간 쉽지 않은 연결이, 마하나마가 질문한 거는 삼매하고 알하고 어떤 게 먼저입니까? 이걸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아난다 존자는 데리고 가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은 유학의 계도 무학의 계도 말했다. 유학의 삼매, 무학의 삼매, 유학의 지혜, 무학의 지혜도 말했다. 그래가지고 계정의 세 가지 무더기를 유학의 것과 무학의 것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유학의 계이냐 라고 해서 계를 중시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내지 학습 계목들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는 거는 계를 중시하는 자의 정형부죠. 이건 계는 그런 거야. 그런가 하면 유학의 삼매를 말하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유학의 지혜로 고집, 고멸, 고멸도 해서 사성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유학의 계정인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제 유학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나면 이런 마하나마여, 이렇게 계를 갖추고 이렇게 삼매를 갖추고 이렇게 지혜를 갖춘 그 성스러운 제자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렇게 마하나마여,
세종께서는 유학의 계도 말했고 세종께서는 무학의 계도 말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유학의 삼매도 말했고 세종께서는 무학의 삼매도 말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유학의 지혜도 말했고 세종께서는 무학의 지혜도 말했습니다. 라고. 근데 앞에서 이것이 유학의 계정해입니다라고 했잖아. 네. 그런데 뒤에 무학의 계정해에 대해서 말을 했나? 아니요. 안 했나? 네. 좀 헷갈리죠? 네. 근데 아난더존자는 말을 했다 하거든? 요거 어떻게 봐야 하지? 시메탈과 헤에탈을 통해 그게 다 이루어진 거겠죠. 그래. 시메탈 헤에탈을 실현하여 그러니까 실현하고 성취에 머문다 이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라한이잖아. 그가 무학이잖아. 그러면 그 아라한이 살면서 그의 생활의 질서로움이 무학의 계가 되겠죠. 그리고 무학인 아라한도 때때로 삼매에 들어서 여기서 이제 아라한이 삼매에 드는 거는 뭐 우리들처럼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삼매에 드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해서 삼매에 드는 거잖아. 그러나 어쨌든 아라한도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해서 삼매에 들면 그게 무학의 삼매잖아. 아라한의 삼매니까. 그리고 그러한 번뇌 없는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뭐 당연히 고진멸도 사성제의 관점에서 번뇌 없음으로 세상을 보죠. 이게 뭐예요? 무학의 지혜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메탈 헤헤탈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그 말 안에 그의 계정해가 있어. 그게 무학의 계정해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가지 차이는 유학은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걸 해야 하고, 무학은 해야 할 일이 없지만 이미 그의 삶 자체가, 그죠? 그의 삶 자체가 계정해를, 무학의 계정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요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마하나마가 질문한 거하고 아난다존자가 대신 대답한 거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알겠더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알미라고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이건 뭐 니아나 이거 이거를 지금 이제 여실직연 이렇게 말한 거죠. 사실 그대로 아는 거야. 알고 봄. 요렇게 이제 그 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알미 지금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삼매를 닦는 자에게 이 알미 있다. 삼매를 닦는 자에게 알미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보통의 알미 아니라 삼매에 의해서 그 성과로 얻어지는 알미다. 그러니까 여실직연 사실 그대로의 알미다. 이렇게 이제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거가 수행 지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전개가 있나요? 여실직연을 성취하면 그 단계가 누구의 단계지? 예류자. 그래, 예류자라고. 그래서 예류자가 아라한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불환자까지도 이런 알미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러한 성자들이 누구냐 하면 유학이라고. 그러면 유학은 이제 이런 알미를 갖는 거야. 그런데 이런 알미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나? 라고 하니 삼매가 있지만 이 삼매를 닦는다.
삼매를 닦는다라는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사실은 개정해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삼매를 닦는다는 거 필수품의 과정에서 사념절을 중심으로 삼매를 성취해서 사념절을 닦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대로 장애를 제거하는 거고, 장애가 제거된다는 것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장애가 제거되니까 지혜가 북돋아지는 거고, 이래서 결국은 삼매를 닦는다라는 이 말은 개정해를 닦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동치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삼매를 닦아서 사실 그대로의 알미 생겼다. 삼매를 닦는 자에게 이런 알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개정해를 닦아서 여실직연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여실직연이 누구일 거야? 유학의 거야. 그러면 아난다존자가 유학의 개정해를 말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이렇게 여실직연으로 접근하는 과정, 개정해를 닦아서 여실직연하는데 이 개정해는 유학의 개정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여실직연 다음에 어떤 것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지도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인간을 넘어선 법.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 이렇게 말하죠. 요 차별적인 지화견은 누구 거야? 무학. 그래, 이게 예류자 불환자 거쳐서 아라한이고, 이 아라한이 무학이잖아. 이렇게 보면 알미라는 것이 삼매를 닦아서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일단 여실직연이라는 요 상태까지를 유학이 삼매를 닦는 거, 유학의 개정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삼매를 닦는 일의 완성에서 삼매라는 제약 없이도 실각해보는 그러한 차별적인 지화견, 여기까지를 가면 이것은 그대로 시메탈 헤이다를 성취에 머문다 아라한이다. 그러면 그 아라한의 삶 자체가 아라한의 개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도 아난다존자는 기본적으로 삼매를 닦는 것이 알물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삼매가 먼저고 알미 나중이다. 이런 것을 깔아놓고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유학도 유학의 개정회의 과정을 통해서 유학의 여실직연에 가고, 또 거기서 이어가지고 무학의 개정회가 완성이 되면 차별적인 지화견이 생기고, 이렇게 개정회를 닦는다, 달리 말하면 삼매를 닦는다, 삼매수행, 요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삼매를 닦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예류자만큼의 알을 가졌을까, 일례자 불환자만큼의 알을 가졌을까, 거기에 더해가지고 얼마만큼 더 나아가서 무학의 개정회를 완성해야 그에게 무학의 차별적인 지화견, 무학의 알이 생겨날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얼마만큼 닦아갔느냐, 얼마만큼 개정회를 닦았느냐, 달리 말하면 얼마만큼 삼매를 닦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여실직연이라는 그 알이 생기고, 또 단계적으로 차별적인 지화견이라는 그 알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병에서 가끔 그 얘기 나오지만 현명한 자는 이렇게 말해주면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마하나마한테 이래서 삼매를 닦는 일이 먼저고 알미 나중이요 라고 직접 말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그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을 계정해로 대치하고 그랬을 때 유학의 계정해에 의해서 어떤 알미 생기고 무학의 계정해에 의해서 어떤 알미 생기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제 마하나마 같이 잘 공부된 사람은 아 그렇군요 하고 그걸 안다 요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심오하게 이제 부처님께서 답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심오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부처님 이제 막 병에서 회복해서 나오셨는데 그 질문에 답변하시게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아난다 존자가 요렇게 개괄적으로 삼매를 닦는다는 거 계정해를 닦는 겁니다. 유학의 계정해를 닦아서 요만큼 옵니다. 그리고 무학의 계정해가 완성되면 요만큼 옵니다. 이런 알미 있습니다. 당연히 삼매를 닦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알미 생겨나니 삼매를 닦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이런 단계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대신 설명을 하신 거죠. 예,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보면 경이 타당하죠. 그 의미가 드러나죠. 어떠셔요? 좀 잘 안 와닿는 게 있나? 아니요. 되죠? 네. 여기서 제가 사실 그래 오늘 박보부님이 어머니 돌보시느라 못 온다면 다음번에 다시 강의 수업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요 주제인데 삼매를 닦는다 알미 생긴다라는 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난다 존자의 설명을 가지고 계정해를 닦는 거 삼매를 닦는 거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 의미를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의 설명을 이제 받아들였어.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어찌 보면 왜 삼매를 닦는 일이 암보다 앞서는가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한번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알미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라는 요 주제가 지금 이제 그 사카사라 마하나마 경에서는 삼매를 닦는 거하고 암하고 어떤 게 먼저냐? 요게 나왔죠. 그런데 삼매 말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 제시하면서 이거하고 암하고 어떤 게 먼저입니까? 요렇게 질문하는 경이 하나 있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는구나. 앞에 있는데.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교재를 하나 또 따로 드렸잖아요. 디가니까야 9번이 뽀타빠다 경이거든요. 뽀타빠다 경 중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사헤뚜까 산류 파다 니로다 까타라고 해서 상은 원인과 함께 생기고 소멸한다 라고 해서 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삼매를 닦는다 이거 하고 뭐 지금 하여간 결론은 니하나 알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먼저입니까? 라고 말할 때 삼매를 닦는 게 먼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 말고 또 하나 그 알미
이것과 알미 어떤 게 먼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경이 있다. 라고 지금 이제 요 경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요 경은, 그 뽀따빠다 경 중에서도 세 번째 주제로 산녀를 말하면서 상은 원인과 함께 생기고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좀 어려운 주제인데 일단 경을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뽀따빠다여 원인도 조건도 없이 사람에게 상은 생기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문바라문들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뽀따빠다여 사람에게 상은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생기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어떤 상은 공부를 통해 생기고 어떤 상은 공부를 통해 소멸한다.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샀냐? 상이라고 하는 건 이거 어디에 쓰이죠? 뭐 어디에 쓰이겠어? 뭐 그래, 심행. 식이 수를 2차 인식하잖아. 이때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상수. 그러면 여기서 무명이 생기고 2차적으로 탐과 진이 생기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심,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심이라는 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고 하면 1차 인식에서 그러니까 내이처 외이처에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나는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2차 인식하면 거기서 탐이 만들어져서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그것을 심이라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상과 수의 과정이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연기는 심행은 상수. 요런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 요거지 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식이라는 마음이 인식을 하는데 인식된 결과의 질을 결정하는 것. 우리 삶에서 질을 결정하는 그 요소는 욕탐과 상. 그래.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상이죠. 이 상이 삶에서 질을 결정하는 거고 욕탐이라는 것도 이 연결 과정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욕탐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욕탐의 질을 결정하는 거 상이죠. 물론 뭐 순환적인 거니까 욕탐이 또 상을 결정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출발은 우리가 상에서 보자고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야. 이런 삶의 질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상은 원인도 조건도 없이는 틀렸다는 거죠.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이것은 원인 조건이 함께해서 상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상이라는 것이 어쨌든 질,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데 이 상이 낮은 레벨의 것이 생기면 삶의 질이 낮을 거고 높은 상이 생기면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상을 어떤 원인, 어떤 낮은 원인들이 원인 조건이 작용해서 낮은 상을 만들 거냐, 어떤 높은 원인 조건들이 작용해서 높은 상을 만들 거냐 하면 그 상이 삶의 질을 높낮이를 결정한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때에 우리가 또 하나를 보는 게 있죠. 요 식이라고 하는 거 윈냐하잖아. 이때 요 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 입처가 외 입처를 인식해서 생겨나는 외 입처에 대한 알미죠. 외 입처에 대한 알미인데 그냥 알미 아니고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래서 윈냐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그러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니까 심이 된다 라고 할 때 몸집이 부풀린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야?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외입처에 대한 알미요. 알을 몸통으로 하면서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작용성을 갖는 거야. 이렇게 보겠죠. 그럴 때에 몸집이 부푼다라는 것은 작용성 이 측면 일단 배제하고 몸통인 냐나 요 알미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입처에 대한 알민 식이 수에 대한 알민 탑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었다라는 요 심도 사실은 요건 어떻게 구성이 돼요? 요 냐나가 성장한 것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난다 라고 말하지만 이 생겨나는 심의 몸통이 무엇이냐? 알인 거야. 그죠? 외입처에 대한 암 더하기 수에 대한 암 이 두 가지가 몸통이 되어가지고 그 몸통을 가지는 작용성으로의 마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상이 이렇게 커지면 몸통은 알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자, 이런 이제 전제 위에서 이제 경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공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세존은 말했다. 그 위에서 상은 하여간 원인 조건과 함께 생기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데 어떤 상은 공부를 통해 생기고 어떤 상은 공부를 통해 소멸한다. 그러니까 원인 조건을 공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세존은 말했다. 여기 보답받아요. 아라한 정등강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다. 이런 성스러운 교훈을 갖춘 그는 안으로 피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보답받아요. 비구는 계를 갖춘 자이다. 자신에게서 이런 5가지 장애의 버려짐을 보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요거 뒤가니까야 9번이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알죠? 수행체계.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 위에서 지금 설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생략하면서 열애가 출현하고 그럼 계를 갖추고 이제 그 삼매 가는 길 삼매에 들고 그러면 삼매에 들었을 때를 또 말하는 것이 그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먹는다. 이제 첫 번째 삼매에 들은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경에 아주 요점적이고 특징적인 거. 그에게 이전의 욕상이 소멸한다. 요게 뭐야? 초선을 성취했으니까 욕계적인 삶. 그 경향이 소멸한다. 요걸 말하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사는 그래. 바로 그 표현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는 이러이러해서 초선에 들었다.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이 공부를 통해서 욕계의 경향성인 욕상이 소멸한다. 요걸 말하는 거지. 그래. 바로 그게 공부를 원인 조건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거야. 하여간 방금 우리 얘기하는 요거. 이런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런 공부를 원인 조건으로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욕상이 소멸하는 요거 이건 가장 중요한 이 경이 말하는 핵심이죠. 그때 떨침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을 수반하는 훌륭하고 진실된 상이 있고
그때 오직 떨침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을 수반하는 훌륭하고 진실된 상을 가진 자가 있다. 이렇게도 어떤 상은 공부를 통해 생기고 어떤 상은 공부를 통해 소멸한다. 이것이 공부다 라고 세존은 말했다. 설명 필요 없죠? 네. 하여간 이렇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공부에 의해서 그보다 낮은 단계인 욕상이 소멸하고, 그랬을 때 이런 초선의 상태, 떨침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을 수반하는 훌륭하고 진실된 상이 있다. 말하자면 초선의 상,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리고 또한 그게 상만 있는 게 아니야. 상이라는 게 뭐야? 상이 이제 초선의 상이라고 하는 그 훌륭하고 진실된 초선의 상이 생겼어. 그러면 상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건 뭐지? 상이 삶의 질을 결정하잖아. 이런 초선의 상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 수행자가 초선의 상을 가진 삶의 질에 올라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때 오직 떨침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을 수반하는 훌륭하고 진실된 상을 가진 자가 있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욕상이 소멸하고 나면 초선의 상이 생기고 그 초선의 상을 가진 자가 있다. 수행자가 그만큼의 레벨이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인간들이 어쨌든 욕계 중생이잖아. 그런데 삼매를 성취해서 저선, 제이선 이래 올라가면 그 삼매에 들어있는 그 시점에서 그 수행자는 어떤 존재야? 그 삼매의 경지에 있을 때는 색계 중생의 경지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잖아. 아예 색계의 신들하고 교제를 하자 이러면 뭐 인간 몸이 가지는 제약이 있으니까 색계의 꼭대기 제4선에 가가지고 의성신을 만들어서 교제할 수 있고 요래 되지만, 일단은 그런 이제 직접 교제하는 거 빼고 내 삶의 수준이 어디냐라고 하면 초선의 상이 있고 초선의 상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색계 중생, 색계의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하여간 공부를 통해서 낮은 상은 소멸하고 그 레벨의 상이 생기고 그 상을 가진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보따받아요. 비구는 윗다가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내지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에게 이전의 떨침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의 훌륭하고 진실된 상이 소멸한다. 초선의 상이 제2선을 성취했으니까 레벨이 더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개념이 아니고 단락지어 보는 거야. 제2선이라고 하는 성숙에 가면 낮은 단계의 상은 없어지고, 그런 표현이죠. 그에게 그때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을 수반하는 훌륭하고 진실된 상이 있고, 요거 제2선의 상. 그때 오직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을 수반하는 훌륭하고 진실된 상을 가진 자가 있다. 이렇게도 어떤 상은 공부를 통해 생기고 어떤 상은 공부를 통해 소멸한다. 이것이 공부다 라고 세존은 말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그 다음 단락은 제3선, 그 다음으로 가면 제4선, 그 다음에 가면 공무변처, 그 다음에 가면 식무변처,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연결돼요. 자,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다시 보답받아요. 비구는 식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에게 이전에 식무변처를 수반하는 훌륭하고 진실된 상이 소멸한다. 식무변처의 상이 소멸하는 거야. 그때 무소유처를 수반하는 훌륭하고 진실된 상이 있고, 그때 오직 무소유처를 수반하고 훌륭하고 진실된 상을 가진 자가 있다.
무소유초의 상을 가진 자가 있다. 이렇게도 어떤 상은 공부를 통해 생기고 어떤 상은 공부를 통해 소멸한다. 이것이 공부다 라고 세존은 말했다. 무소유초까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어서 뽀탑바다여, 비구가 여기에서 자신의 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의 상을 가진 자, 여기는 어디죠? 무소유초를 성취해 머문 거지. 무소유초의 상을 가진 자, 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즉 무소유초를 성취하는 요 상태에서 자신의 상을 가졌다. 무소유초의 상을 가진 자이다. 요 표현이죠. 이기 때문에 그는 거듭 거기로부터 점진적으로 상의 끝에 닿는다. 상의 끝은 뭐죠? 비상, 비비상.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소유초까지를 상으로 표현하고, 비상비비상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비상, 상이 없는 것도 아닌, 상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상이 아니라 할 것도 아닌, 요런 상태로 말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이 있는 거요. 그래서 경에서는 직접 비상비비상초의 상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상의 끝에 닿는다라고 하면 비상 비비상초의 상 그 꼭대기, 이런 표현이 되겠죠. 요거를 약간 무소유초가 상의 꼭대기라고 보지는 않아야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상의 끝에 머무는 그는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나쁘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만약 내가 의도하고 형성한다면 나에게 이 상들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상들이 생길 것이다. 나는 의도하지 않고 형성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는 의도하지도 않고 형성하지도 않는다. 의도하지도 않고 형성하지도 않는 그에게 그 상들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상들은 생기지 않는다. 그는 소멸에 닿는다. 이렇게 뽀답받아요. 점진적인 높은 상의 소멸에 대한 바른 알매 증득이 있다. 여기서 그러면 소멸에 닿는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경우로 안내만 받아보기로 하자고. 일단 무소유초의 상을 가진 자가 거듭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의 끝에 닿는다 하면 이제 비상비비상초 교육대에 올라간 거죠. 그 상태에서 의도하고 형성하고 하는 것이 부작용을 초래하니까 의도하지 않고 형성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결국은 상의 끝자락 거기서 비상비비상초에서의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멸에 닿는다. 소멸은 뭐야? 상수멸이겠지. 그죠? 상수멸에 닿는. 이러면 이게 초선에서부터 무소유초까지를 말하고 이어서 상의 끝에서 비상비비상초를 말하고 소멸에 닿는다 해서 상수멸을 말하면 요게 뭐예요?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9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는 해해탈자의 길을 다 말한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뽀답받아요. 점진적인 높은 상의 소멸에 대한 바른 알매 증득이 있다. 이렇게 알자라는 거고, 넘어가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뽀답받아요. 그대는 이전에 이런 점진적인 높은 상의 소멸에 대한 바른 알의 증득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뽀답받아는 부전인지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대 스승에게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말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스승이 있어? 그런 얘기죠.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의 말씀을 뽀답받아요. 비구가 여기에서 자신의 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거듭 거기로부터 점진적으로 상의 끝에 닿는다. 상의 끝에 머무는 그는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나쁘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만약 내가 의도하고 형성한다면 나에게 이 상들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상들이 생길 것이다. 나는 의도하지 않고 형성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는 의도하지도 않고 형성하지도 않는다. 의도하지도 않고 형성하지도 않는 그에게 그 상들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상들은 생기지 않는다. 그는 소멸에 닿는다. 이렇게 보답받아요. 점진적인 높은 상의 소멸에 대한 바른 알매 증득이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뭐 그냥 부처님에게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대로 되뇌어서 돌려드리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답받아요 라고 부처님이 또 이제 인정을 하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보고 갑시다. 오늘 제가 한 장 더 드린 거 있거든. 요건 뭐 부모님 잘 아시는 경인데 요 자리에서 짚어보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아. 14번 상류다가 요소 상류다죠. 14번 상류다 11번 일곱 요소경 사와티에 머물렀다. 비구들이여 이런 일곱 요소가 있다. 무엇이 일곱인가? 빛의 요소, 깨끗함의 요소, 공무변처의 요소, 식무변처의 요소, 무소유처의 요소, 비상비비상처의 요소, 상수멸의 요소, 비구들이여 이런 일곱 요소가 있다. 우리가 좀 전에 구차제주 9단계를 말했는데 여기서는 7단계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공무변처 이후는 똑같지. 그럼 공무변처 앞에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있어야 되잖아. 요 4가지 단계를 2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빛의 요소, 깨끗함의 요소.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욕계의 삶에 대해서도 빛과 깨끗함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빛의 요소라고 하면 사실은 뭐 우리가 제2선을 대표하는 표현이 우리 보통 광음천 얘기 많이 하죠. 광음천 빛이거든. 제2선의 대표적 개념을 빛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선은 어떤 하늘로 대표되나? 제3선 얘기만. 제3선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보다 행복만 있는 변정천. 네. 그지? 이렇게 이제 제3선에 속한 변정천으로 그게 이제 저거잖아. 시가 가라앉은 락. 네. 이런 행복으로 대표되는 변정천. 이래가지고 제3선은 행복인데 변정천. 정이라는 거는 깨끗함이잖아. 그러니까 제3선을 지시하는 말이 깨끗함의 요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 요소가 있다. 빛의 요소, 뭐 제2선으로부터 보지 뭐. 깨끗함의 요소 제3선이라고 보지 뭐. 그래야 하면 제4선도 어떻게 나와? 사념 청정 이렇게 나오죠. 평정과 사띠의 청정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4선도 제3선 변정천 이렇게 말하는 제3선의 그 청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4선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2선 이후의 과정. 이건 뭐야? 구차제주라고 말 땐 초선부터 가는데 빛 이러면 제2선 이후라고 말하면 이거는 무신무사의 경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신무사 제2선 이후의 그 경지를 빛과 깨끗함 그리고 공무변초부터 상수멸까지 7으로 나눴거든. 그래서 7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자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빛의 요소, 깨끗함의 요소, 공무변처의 요소, 식무변처의 요소, 무소유처의 요소, 비상비비상처의 요소, 상수멸의 요소, 대덕이시여 이런 7 요소는 무엇을 조건으로 알려집니까? 역시 또 조건 이야기죠. 비구여 이 빛의 요소는 어둠을 조건으로 알려진다. 그러면 제2선 해가지고 이렇게 무신무사의 이제 밖으로 지향되지 않고
안의 영역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그 밖으로 지향되는 것은 어둠의 영역이다. 지혜롭지 못한? 이렇게 볼까요? 어쨌든 이제 빛의 요소는 어둠을 조건으로 알려진다. 이 깨끗함의 요소는 부정을 조건으로 알려진다. 비구역. 이 공무변처의 요소는 색을 조건으로 알려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어둠을 극복하고 비치고, 깨끗하지 못함을 극복하고 깨끗함이고, 물질, 색계를 극복하고 공무변처고, 이렇게 지금 전개되는 거죠. 이 식무변처의 요소는 공무변처를 조건으로 알려진다. 비구역. 이 무소유처의 요소는 식무변처를 조건으로 알려진다. 비구역. 이 비상비비상처의 요소는 무소유처를 조건으로 알려진다. 비구역. 이 상수멸의 요소는 소멸을 조건으로 알려진다. 대덕이시여, 빛의 요소, 깨끗함의 요소, 공무변처의 요소, 식무변처의 요소, 무소유처의 요소, 비상비비상처의 요소, 상수멸의 요소, 대덕이시여, 이런 7 요소는 어떻게 증득이 얻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증득돼야 합니까? 이 참 보면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은 좋았어요. 그냥 한 말씀 하시면 그거를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묻고 또 묻고, 그래도 부처님은 답하고 또 답을 해주잖아. 여기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7 요소는 어떻게 증득이 얻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비구역. 빛의 요소, 깨끗함의 요소, 공무변처의 요소, 식무변처의 요소, 무소유처의 요소, 이 요소들은 상의 증득으로 얻어져야 하는 것이다. 비구역. 비상비비상처의 이 요소는 남아있는 행의 증득으로 얻어져야 하는 것이다. 비구역. 상수멸의 이 요소는 소멸의 증득으로 얻어져야 하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보자고 이 경을 본 거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7 요소경의 마지막 답변, 요 부분이 이제 이 뽀따빠다 경 가운데 좀 전에 이렇게 보았죠? 그 상은 공부를 원인 조건으로 생겨나고 소멸하잖아. 그런데 보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부터 무소유처를 성취해서 머문다 하는 거기까지는 어떻게 나왔어? 상을 증득. 그죠? 한 단계 낮은 상이 소멸하고 무소유처를 성취해 머물 때 무소유처의 상이라고 하는 훌륭하고 진실된 상이 생기고 그런 상을 가진 자가 된다. 요게 무소유처까지지. 그리고 무소유처 이후에 그럼 이제 그 상의 끝 이 부분을 비상비비상처로 보았잖아. 그 비상비비상처 상의 끝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나쁘고 의도하지 않는 것은 좋다. 그러니 의도하지 않고 형성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가잖아. 그리고 상수멸은 소멸. 상수멸은 소멸에 닿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죠. 그러면 요게 뭐야? 뽀따빠다 경에서 말하는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를 그러한 상이 생기는 거를 7 요소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빛의 요소부터 무소유처의 요소까지가 상의 증득으로 얻어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상의 증득이라는 게 뭐야? 이 상이라는 게 삶의 질이라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 그거를 무소유처의 상까지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일을 통해서 내지 무소유처를 성취해서 머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이 증득된다. 요거를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비상비비상처의 요소는 남아있는 행의 증득으로 얻는다 이랬거든. 요거 사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몰랐잖아. 근데 모르긴 해도 말로는 알 수 있게 된 거지. 지금 뽀타파다 경에서 무소유처 이후 비상비비상처의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상의 끝에 머무는 그 비상비비상처의 상, 그는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나쁘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만약 내가 의도하고 형성한다면 나에게 이 상들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상들이 생길 것이다. 나는 의도하지 않고 형성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는 의도하지도 않고 형성하지도 않는다. 의도하지도 않고 형성하지도 않는 그에게 그 상들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상들은 생기지 않는다. 요 말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뭐 어쨌든 수행으로 가서 확인되어야 하는 그런 영역이겠지만 어쨌든 요 부분이 경의 설명에 의하면 남아있는 행의 증득으로 얻어져야 한다라는 비상비비상처 요것은 요런 의미다. 요렇게 직접적으로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멸의 요소는 소멸의 증득으로 얻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대로 소멸에 닿는다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구차제주 있는데 초선부터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 이래 있는데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는 요거를 상의 증득. 그런데 이 상이 어떻게 증득이 되죠? 공부를 통해서. 그래. 그 공부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공부를 통해서 초선의 상이 생기죠. 딱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상의 증득.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를 성취해 머무는 그 공부를 통해서 무소유처의 상이 생긴다. 무소유처를 성취해 머무는 것이다. 그 이후 비상비비상처는 남아있는 행위다라는 건데 요렇게 부타바다경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수멸은 소멸로서 간다. 요렇게 설명되는 거죠. 구차제주에 어떻게 삼매를 닦아서 올라가는가 하는 과정을 요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제 5페이지의 제일 아래쪽 문단이죠.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오직 하나의 상의 끝을 선언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상의 끝도 선언합니까? 뽀따빠다요. 나는 하나의 상의 끝도 선언하고 개별적인 상의 끝도 선언한다. 그것과 관련하여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어떤 하나의 상의 끝을 선언하고 개별적인 상의 끝들을 선언합니까? 뽀따빠다요. 소멸에 닿을 때마다 나는 상의 끝을 선언한다. 이렇게 나는 뽀따빠다요. 하나의 상의 끝도 선언하고 개별적인 상의 끝도 선언한다. 무슨 얘기지? 어머님같이 똑똑한 사람은 알 것 같은데. 하나의 상과 개별적인 상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야. 하나의 상 이렇게 보면 이 상이 이건 뭐 비상비비상처의 상까지 이 상이잖아. 하나의 상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다 상이지 뭐 하나의 상이지 뭐 여기는 이 상이고 다른 상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상을 구분해 놓았을 뿐이야.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공부라는 것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동안은 욕상이 소멸하고 초선의 상이 생기는 거지.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는 초선의 상이 소멸하고 제2선의 상이 생겨나지. 이럴 때 초선의 상이라는 게 생겨났잖아. 그리고 소멸했잖아. 초선의 상이 생겨나서 제2선의 상이 생겨나는 그때에는 소멸한다고. 초선의 상은 끝이 있나? 전체가 하나 이상이지만 개별적인 상. 그래. 초선을 말할 때는 초선이라는 그 훌륭한 상은 이렇게 시작하고 제2선의 상이 자리 잡을 때는 없어지잖아. 초선의 상의 끝은 제2선을 성취해 머무는 것은 머물 때는 초선의 상은 끝난 거지. 개별적인 끝이 초선은 초선의 끝이 있고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의 상이 시작됐다가 제2선을 성취하면 초선의 상이 끝나고
제3선을 성취하면 제2선의 상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끝이 있죠. 네.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 상 전체의 영역에 대한 끝이 있죠. 상수멸로 가면 상수멸 해봤는데 초선의 상은 없는데 이거 아니지. 뭐 그거를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경은 전반적으로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끝났다라는 것은 그거 말고는 없잖아. 상 전체가 끝난 거잖아. 그래서 우리 경 보다 보면 가끔씩 그런 표현들 나오죠. 어떤 한 영역의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설명할 때는 이 한 영역에 단락지어진 끝을 말하지 않고 이 전체를 말하지. 그래서 무색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공무변조를 말하면서 제4선의 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색상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색상 전체의 끝이지. 네.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의 끝과 개별적인 끝 설명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상의 끝도 선언하고 개별적인 상의 끝도 선언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면 우리 소경 같은 데서 한 발 한 발 앞발을 정확히 딛고 그 다음에 뒷발이 가고 뭐 이렇게 안정되게 가야 되는 걸 말하잖아요. 초선의 상이 끝나지 않았냐. 초선의 상의 끝을 얻지 않고 제2선의 상을 말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식의 단계적 전개를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개별적인 상의 끝도 선언한다 됐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요 마지막 전에 마지막에 있는 그림 하나 있어. 네, 요 그림이 지금 설명한 그 이야기들을 표현한 거예요. 뽀따바다경이 알려주는 상과 지. 아니구나. 요걸 마저 하고 봐야 되는구나. 그 앞에 이야기 마무리 마저 볼게요. 대덕이시여, 상이 먼저 생기고 알미 나중에 생깁니까? 아니면 알미 먼저 생기고 나중에 상이 생깁니까? 아니면 상과 알미 선후 없이 생깁니까? 뽀딱받아요. 상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알미 생긴다. 또한 상이 일어날 때 알미 생긴다. 그는 참으로 이것을 조건으로 나에게 알미 생긴다라고 꿰뚫어간다. 상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알미 생긴다. 또한 상이 일어날 때 알미 생긴다라는 방식으로 뽀딱받아요. 이것이 알려져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 뽀딱바다경을 왜 보고 있죠? 뭐가 먼저인지. 그래. 그러니까 사카사람 마하나마 경에서는 삼매를 닦는 거하고 암하고 삼매를 닦는 거하고 암하고 요 두 개를 놓고 어떤 게 먼저냐 이랬잖아. 그런데 요 다른 용례는 이건 보지를 못했고 요 암과 관련해서 삼매를 닦는 거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제시하고 선후를 견주는 경이 바로 요거라고. 뭘로? 상으로. 요거죠. 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면 상이 먼저 일어나고 알미 나중에 생긴다. 여기서 상이 먼저 생긴다라고 하지 않고 왜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는 건 뭐죠? 상의 무더기 가운데 어떤 상이 선택되어 가는 거죠. 그거를 일어난다고 표현한 거죠. 이건 뭐 그래. 그래서 보면 마하나마경에서는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과 니하나 암과의 선후관계를 말하고 있고 뽀타바다경은 상과 니하나의 선후관계를 말하는데 상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죠. 상이 먼저야. 알미 나중이야. 그러면 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이 먼저다라는 거하고 삼매를 닦는다라는 거하고가 연결이 되나? 네. 어떻게 연결되죠? 네. 그 초선의 상인지. 그래. 네. 공부라는 말로. 네. 그치? 오늘 우리가 이 경을 통해서 공부 이야기를 했는데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공부,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초선을 성취해서 먹으면 초선의 상이 생겨나는 거야. 그렇게 상이라는 것을 이 뽀딱바닥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거는 순서가 그럼 정해지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삼매를 닦으면 삼매에 상응해가지고 상이 생겨나는 거야. 증득. 상이 증득. 그래, 상이 증득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뽀딱바닥 경이 주는 답에 의하면 상이 먼저고 암이 나중이야. 삼매를 닦는 게 1번, 상 2번, 암 3번. 요런 순서가 나오지.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는 삼매를 닦는 거와 알미라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개정해. 결국은 이거지 뭐, 그지? 공부를 개정해로 이렇게 대신 설명한 거고. 그래서 그 성취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구차제주로 말하지 않고 구차제주의 이 단계적 공부가 얼마만큼의 성취에 이르렀느냐? 여실직연 유학의 성취에 이르고, 더 나가서 완성되면 차별적 지화견 무학의 성취에 이르고, 뭐라 그래야 돼? 이건 관점을 달리하였을 뿐이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삼매를 닦아서 상이 생겨나면 상이 암보다 먼저 생기는. 그러면 이때 이 알미라는 것은 또 뭐로 말해야 돼? 좀 전에 요거 봤죠? 물론 이제 그렇게 여실직연 이래 봐도 되지만 메커니즘적으로는 알미라는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요 식이라는 것은 외입처에 대한 알미잖아. 그리고 탐이라는 것은 수에 대한 알미잖아. 여기 심이라는 것은 외입처에 대한 알미, 수에 대한 알무로 몸집을 부풀려서 완성된 알미인 거죠. 이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심이 생겨난다, 알미 완성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초선의 상을 가진 자라고 하면 초선의 상을 가져가지고 초선의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초선이라는 초선에 해당하는 욕탐으로 몸집이 부풀려서 완성된 알을 가진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초선의 상을 가진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결됐죠. 요런 이야기를 마하나마 경이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고, 아난다 존자가 거기에 대신 답변을, 요런 이제 메커니즘적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 삼매를 닦아서 상을 증득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알미 생긴다라는 이런 설명 방향과는 좀 다르게 구차제주를 닦는 가운데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느냐? 예리자, 아라한, 요렇게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했지만 같은 내용을 아난다 존자가 설명했다. 요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오늘 혹시 법부님이 법회를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 이야기를 법부님이 들어야 되는, 이게 좀 방송이 있어서 말하기가 조금 내가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궁금해 할 거라고 아신 거니까. 그 측면 하나, 그리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양측면.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오늘 법부님이 오실 수 없는 형편이라면 좀 오늘 좀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다음 주에 이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아무튼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러 오셔서 오늘 이 공부가 진행이 돼서 다행이고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놓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요 그림이 이제 그걸 다 말해주죠.
뽀따바다경이 알려주는 상과 지 해가지고 초선의 성취 이전에는 이전에 있던 욕상이 있었는데 초선을 성취하면 소멸하는 상 욕상이 소멸하고 생겨나는 상 초선의 상이 생겨나면 자기 존재의 상태 상과 의를 가진 몸 이래서 초선의 상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그래서 상이 일어날 때 알미 생긴다 라는 그 부분 상의 끝은 하나의 상은 무소유처의 상을 가진 자가 거듭 점진적으로 상의 끝에 닿고 개별적인 상의 끝은 소멸에 닿을 때마다 상의 끝을 선언한다. 초선에선 초선의 상의 소멸 이런 식이죠.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면 하여간 보다 본 겁니다만은 상이 먼저 생기고 알미 나중에 생깁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뽀따빠다요 상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알미 생긴다 하는 이런 최종적인 답변까지 이렇게 이제 메모해 놨어요. 뽀따빠다 경 이 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경인데 그래도 그 중에 이렇게 그 상이 원인과 함께 생기고 소멸한다. 그 원인이 공부다. 라는 요 설명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이 일곱 요소 경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을 해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사카사란 마하나마 경에 나타나는 이 좀 어려운 주제. 심오함을 넘어서. 그렇죠. 그래 맞아. 심오함을 넘어선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부처님 오죽하면 얼마나 이게 심오함을 넘어선 어려운 주제이기에 아이고 이제 막 병에서 나오신 부처님이 이거 설명하시려면 또 무리가 될 거야. 이래가지고 안 한 존자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셨잖아. 내가 볼 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경이야.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우리가 뽀따빠다 경의 이 부분을 앞선 공부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두 개 연결하니까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다 이해가 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게 쫙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그래. 꿰어지는 것 같아요. 됐죠? 네. 우리 오늘 좀 일찍 마칠까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다음 경이 니간타경인데 니간타경에도 또 어려운 주제가 하나 또 나와. 네. 왜 그거 있잖아, 그죠? 니간타는 이전의 업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은 짓지 않아서 다리를 부순다. 이러는데 부처님은 새로운 업은 짓지 않고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낸다. 특히 닿을 때마다 끝낸다라는 요 개념도 굉장히 우리가 그야말로 메커니즘을 다 그려놓고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욕탐이 완전히 제어되는 일, 이제 이런 부분까지가 이제 설명이 되어야 이전의 업을 닿을 때마다 끝낸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삶 이렇게도 말해도 되겠지만 그런 주제가 있어서 오늘 얘기 못해. 네. 그래 오늘 그럼 요 정도 마치도록 하죠. 그래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띠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벚꽃이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